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만나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공연과 전시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들을요,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 사실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연계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계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상반기에 잡혀 있었던 많은 공연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다 취소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화도 공연들이 좀 적어지고 네. 문화 감성이 좀 메말라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전해드릴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께 언제나 금요일의 감성 그리고 음악 상식을 플러스해드리는 문화플러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직접 꼽아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아닌 이 피아노가 있는 장소에서 뵈니까 굉장히 색다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뵙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주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도록 제가 연주도 해드리면서 알려드릴 계획인데요. 잠시 뒤에 함께 만나보시죠. 클래식과 실용음악.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저는 누군가 그 차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늘 매력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실용음악과 클래식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클래식은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역사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 시대에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분석해서 그 구현을 해서 연주를 하는 파트가 클래식이라는 파트고요. 실용음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멜로디도 전혀 색다른 멜로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음악들을 연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이론이라면 이번에는 실전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차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실용음악과 클래식의 차이를 위해서 들려드릴 작품은 쇼팽의 오퍼스 9번의 넘버 2번, 그 쇼팽 녹턴의 2번으로 알려진 작품인데요. 이 E 플랫 메이저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다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선율일 거예요. 쇼팽의 녹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배경음악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연주장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익숙한 곡. 수없이 연주해 보셨겠어요? 네, 이 작품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클래식 작품이고요. 녹턴이라고 하면 보통 야상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멜로디도 서정적이고 아름답고요. 근데 클래식 작품의 특징은 아마 모든 분들이 어디서 이 녹턴 작품을 들어보신다고 하면 똑같이 이 작품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템포의 약간씩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 외에는 같은 악보를 모두가 똑같이 연주하기 때문에 같은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재즈 느낌으로 연주하시는 건가요? 이제 리듬이 조금 변형이 돼서 이번에는 같은 곡인데 어떤 다른 느낌이 있는지 실용음악 버전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다르군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마치 클래식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전주를 지나고 나면 리듬이 변형이 됩니다. 조금 더 경쾌해진 것 같아요. 네.
화성도 변화가 있고 네, 리듬도 달라지고요. 이게 바로 실용음악이라는 거죠? 네, 재즈 버전입니다. 재즈 버전 녹턴은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좀 전에 들어보셨던 클래식 작품과 같은 멜로디인데요. 근데 리듬이 아예 다른 리듬으로 저희가 재즈에서 말하는 스윙 리듬이라고 하는 리듬이 사용이 돼서 훨씬 더 들었을 때 뭔가 당겨지고 경쾌함이 느껴지시는 그런 음악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워킹 베이스라고 하는 재즈의 그런 베이스적인 특징도 많이 가미가 되어서 같은 멜로디인데 전혀 다른 음악이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문화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잠시나마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다른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네. 손 좀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네, 저의 첫 전공은 피아노, 그리고 네. 두 번째 전공은 보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네. 아,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네. 그 쇼팽의 녹턴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맞습니다. 이 작품을 클래시컬하게 또 재즈풍으로 실용음악이 네네. 어떻게 이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나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아,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새삼, 네. 새삼 정말 음악가시로구나. 아, 맞아요. 네, 그렇죠. 음악가입니다. 아니, 사실 본업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네. 노래를 네. 불러주신 적은 네, 있는데 피아노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그쵸.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제 치는 모습은 볼 수 없는데 네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최동규 교수님의 선율을 만나서 정말 네. 그 음악가시구나. 아, 그리고 참 반갑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못다한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클래식과 실용음악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뭐 피아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노래를 들려드린 적도 있고 네. 피아노는 2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아. 시청자분들께 들려드린 것 같아요. 네. 그 클래식과 실용음악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클래식은 쉽게 이해를 딱 드리고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아노의 양손 악보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피아노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네. 악보를 보시면 오른손은 이렇게 연주하라는 악보가 있고 왼손은 이렇게 연주하라는 악보가 있고요. 또 그 악보에 뭐 메조 포르테 피아노처럼 여기는 세게 여기는 여리게 이런 표시들이 있고요. 또 뭐 스타카토 여기는 짧게 여기는 레가토 이어서 이런 많은 표기들이 있거든요. 아티큘레이션 표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지켜서 여기에 연주자 자신의 해석까지 더해서 악보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되 연주자의 매력을 더하는 게 클래식의 이제 해석이고요. 그리고 실용음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클래식 악보가 세세하게 표시된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클래식의 마지막으로 가장 그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악보에 표시된 부분들을 작곡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주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200년 전에 이 사람은 이 생각으로 작곡을 했을 거야. 100년 전에 이 연주자는 이 생각으로 작곡을 했을 거야. 이것들을 이제 구현해내는 게 모차르트나 베토벤, 하이든의 그 작품들을 구현해내는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당대 거장의 악보를 연주자가 있는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클래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실용음악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아까 녹턴을 재즈 버전으로 연주를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즈가 실용음악의 한 장르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즈 피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용음악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재즈 피아노 전공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즈 피아노 역시 실용음악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들으셨던 그대로 클래식이 만약에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실용음악은 그 시대에 새로운 멜로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가 어떤 가수가 신곡이 나왔어 라고 하면 전혀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의 새로운 노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용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멜로디를 창작해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작품들은 또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멜로디를 변형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녹턴 같은 경우도 기존에 클래식 작품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해석과 화성과 리듬을 더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리메이크 음반 같은 네.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용음악의 특징들이 이런 부분들이 MC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도 마치 대본에 있는 것들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애드립, 뭔가 이런 새로운 멘트들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음악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창조해내고 더해가는 게 실용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 화면에서 들려주셨던 이 녹턴도 클래식 버전으로 좀 연주를 해주셨을 때는 좀 아는 작품이고 좀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했는데 네. 이 재즈 버전을 바뀌고 나니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르게 전개되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저랑 밀당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밀당, 네.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참 음악을 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게요. 그날 촬영을 하신 감독님도 요 재즈 버전은 조금 더 음악이 밀고 당기는 것 같아요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리듬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템포가 좀 밀고 당기는 것 같이 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용과 클래식의 차이점을 저렇게 하나의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까 하나의 작품을 더 연주했었는데요. 모두가 알고 계실 아리랑도 아까 잠깐 연주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아리랑 같은 경우도 처음 들어보는 버전의 아리랑인데 저런 아리랑이 있었어? 하실 정도로 제가 재즈의 화성도 넣고 리듬도 변형을 시키고 해서 연주를 들려드렸었는데요. 그 들어보셨던 것처럼 실용음악과 클래식은 정말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서로가 가진 매력들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알고 들어주신다면 더욱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실용음악과 클래식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대화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 타이밍에 그 응원의 메시지를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 실용음악과 클래식을 취미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전공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모든 분들께 음악을 통해서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자다 보니까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거리에서 아니면 자신의 그 플레이리스트 목록에 휴대폰에서 모든 곳에서 음악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음악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때로는 더 슬플 때는 더 슬픈 감정을 아니면 기쁠 때는 더 기쁜 감정을 혹은 무료하게 느껴졌던 일상의 기쁨과 반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은 정말 큰 감동들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더 기쁘게, 어떤 때는 더 무료했던 일상이 더욱 즐겁게 이런 위로가 되시기를 문화플러스에서 응원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오늘 다른 때의 문화 플러스와는 다르게 교수님께서 직접 연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네. 꾸며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로 교수님을 또 만난다고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 주는 저희 그 K-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의 트렌드인 K-팝 전공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K-팝의 모든 것 다음 주에 또 문화플러스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전시 소식으로 한번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으로 떠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현대미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모험을 해볼 영역은 회화입니다. 회화는 어떻게 격동의 시대를 겪어왔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미술품 수장센터에서 개관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개최되는 기획전이거든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회화라는 장르. 많은 작가들이 왜 여전히 하얀 캔버스에 물감을 갖고 자기의 손으로 표현을 하는 이 회화라는 장르의 매력을 느끼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여주자 하는 의도로 기획된 전시고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30, 40대 회화 작가 17명. 이들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선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언제나 그러했듯 이들이 체험하고 표현해낸 세상의 풍경은 변화하고 또 확장될 것입니다. 현대미술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분야가 뭔지, 내가 회화를 좋아하는지, 조각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점점 자신한테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가다 보면은 나의 기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거를 위주로 미술관을 찾아서 전시도 즐기시고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는지 계속 찾아가는 재미?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미술관을 찾아서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화는 회화대로, 이를 바라보는 우리도 우리대로 흘러갈 테지요. 그 흐름에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기획전시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는 3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전시실은 그간 시설 점검으로 한동안 개방이 멈췄었는데요. 네. 지난 18일부터 재개되었다고 하죠. 기획전시실에는 개방형 수장고와는 다르게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전시 역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는요, 현재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손소독제도 비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입장객들은 다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 안전한 문화 산책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네. 이렇게 문화 산책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플러스 최동규 교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소식들 마련되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예고입니다. 두꺼비 마을 신문을 만들어내는 청소년 기자단의 취재기 월요일에 공개합니다. 바다 향을 가득 머금은 감태, 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골 레시피 소식을 서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청주에서 청주 배우와 스태프가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영화 비상의 프로듀서와 배우를 충북 오늘은 후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8년에 걸쳐서 50세 이상 부부 8,000쌍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배우자에게 마음을 어느 정도 열고 의지하는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는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행복하면 네. 나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또 나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혹시 아침에 남편과 아내에게 뭐 여타 다른 일로 짜증을 내거나 하진 않으셨죠? 어차피 내가 행복하려면 네. 배우자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가장 으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간 그 데이트 신청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뭐 잠깐의 쑥스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여러분의 행복감이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주말 편안하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